짱금이가 와도 그냥 뺨 따고 후라가 갈리는 그런 맛이야. 중개입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돼지 앞다리 나름대로 특집 시작입니다. 돼지 앞다리로 할 수 있는 순살족발 같은 이런 거, 오향과 등등등. 이번 시리즈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료는 제가 원하는 통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전지예요. 앞다리, 그리고 수입산입니다. 칠레산이고, 칠레산은 보통은 지금은 완벽하게 모르겠지만 원래 칠레산은 아싸 아니면은 아그로슈퍼 뭐 이런 걸 많이 썼어요.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아그로슈퍼가 굉장히 빵이 크고 지방도 많고 되게 맛있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일단 요거를 소개하는 이유는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일단 제 개인적인 그 소신? 아니 그냥 개인적인 생각, 이 일개 장사치로서 느끼는 건 엄청나게 비싸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또 많고 돈도 많은 것도 알겠는데 요즘은 사람들 좀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다들 어렵거든요. 근데 돼지고기 뭐 하여튼 식료품 가격도 너무 많이 비싸다? 지금 이거 보통 전지 키로당 990원에서 1000원 정도 줍니다. 이거를 어디서? 이거는 어디 얘기냐면 식자재 마트 기준이에요. 두 번째, 대형마트는 1,500원, 1,6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삼겹살은 2,300원에서 400원 정도 하죠. 물론 더 비쌀 때도 많습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사요. 왜냐면 우리는 소비자니까. 소비자는 소매를 하는 소비자들을 말하는 거고, 저는 이거 미트박스 같은 데서 구매를 했고, 미트박스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미트박스는 이걸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거 한 덩어리가 보통은 이 삼겹살도 그렇고 이 앞다리도 그렇고 5kg 정도가 빵도 크고 물건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문제는 한 박스가 20kg 정도 돼요. 20kg. 한 빵이 5kg짜리면은 4개면 20kg. 더 큰 것도 있고 더 작은 것도 있죠. 4kg짜리 16kg. 이거 집에서 사놓고 이거 쟁여놓고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미트박스나 이런 건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다. 국내산은 품질로 따지면 저는 얘나 국내산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데 시작부터 좀 혓바닥이 좀 길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다 알려드리고 가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거 말 안 하면, 내가 말 안 하면 누가 해주나? 솔직히 말해서. 그나마 아부장이 그런 거는 조회수 같은 거 안 따지고 얘기해주는 편 아닌가요? 맨날 그놈의 쇼츠에서 뭐 그 짧은 레시피에서 그걸 뭘 배울 게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레시피랑 음식을 맛있게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 물론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같으면 넘어가. 그냥 넘기라고. 레시피만 보면 되잖아. 수입산은 저는 이거는 키로당 5,600원에 주고 산 거예요. 100g당 560원. 근데 국내산은 거의 최저가로 사야지 900원이 넘어요. 990원. 뭐 이런 식이거든요. 950원.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조금만 사 먹는다고 한 300g 아니면 한 근 정도 사서 먹는다고 하면 1,800원에서 2,500원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근데 이거를 장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어마무시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가성비를 고를 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맛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가정을 저는 합니다. 왜냐면 많이 써봤으니까. 물론 국내산 게 생고기니까. 근데 이거는 파는 가게마다 좀 달라요. 핏물이 안 빠지고 생생하고 싱싱하다는 그 가정하에는 국내산이 뭐 조금 더 예민하면 맛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푹 끓이는 음식이나 오늘 요리는 푹 끓이는 음식이죠. 자, 동파육이자 순살족발 같은 거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한 덩어리를 9가지 요리를 할 거예요. 당연히 저는 말이 많기 때문에 모든 영상에 설명이 길 거예요. 그래서 9가지를 나눠서 하기 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여기 목이 물려서 간지러워. 해체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해체하는데 와, 크니까 뭔가 대단한 해체를 할 것 같아. 아니야. 전지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들러 갔는데 여러분들이 해체를 할 때 뭔가 부위를 나누고 그럴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썰으면 됩니다. 이거는 녹일 때는, 업장이나 쓸 때는 냉장고에 넣고 냉장해동하시면은 되게 골고루 녹아요. 속이랑 겉이랑 녹는 속도가 비슷하다. 왜? 냉장에서 차가운 데서 계속 녹이니까. 이건 보통 보면은 옆에가 여기 이런 식으로 뭉쳐있고 이건 포장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통 보면 여기가 살짝 벌어져 있는 것뿐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나누기만 하면 된다고 저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 전지도 모든 부분이 다 부드럽거나 모든 부분이 다 맛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뻑뻑한 부위도 있습니다. 뻑뻑한 부위도. 그래갖고 앞다리를 썼는데도 퍽퍽한 부위가 있어요. 이거는 국내산도 마찬가지예요. 돼지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요크셔라는 종은 국내산 돼지고기가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바뀌겠어 그게? 요크셔라는 종을 쓰는데 이 요크셔에도 갈대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쓰는 이거는 요크셔다. 허연 돼지라고. 맛의 차이는 별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베리코나 뭐 듀록 같은 흑돼지 좋은 것들도 많죠. 그러니까 국내산이 뭐 항상 옳고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뒷다리랑은 좀 다르게 중간중간 지방이 껴있고 이 살코기도 되게 부드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성비로 더 많이 쓰는 거고, 뒷다리는 우리가 뒷다리가 나쁜 고기가 아니고 뒷다리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좋아하는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뒷다리는 퍽퍽해. 보통 거의 다 퍽퍽합니다. 자, 이거 나눌 때 썰어주는 거잖아요. 지금도 썰었잖아요. 저는 지방이 있는 부위들은 그냥 이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지방이 많은 부위들, 여기까지 다는 필요 없지만 이 지방이 있는 이런 부위는 아예 찌개용으로 빼는데, 이렇게 하면 비계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아예 절반 정도로 그냥 썰어버려. 사실 용도에 따라서 이런 거 통으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저는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통으로 산 거고, 심지어 이거 한 박스를 샀어요. 맛있게 먹어야지 뭐. 어른 고기는 칼로 이렇게 저처럼 무식하게 썰면 안 됩니다. 되게 위험한 짓이에요. 이거는 아주 위험한 짓이다. 속은 오히려 지방이 별로 없고 실제로 만져보면 진짜로 기름이 별로 없습니다. 겉에만 감쌌을 뿐. 얘네들이 지방이 많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은 찌개나 이런 걸로 쓰는 거고요. 저는 8등분을 할 거예요. 8등분으로 해서 9개 요리를 하겠다. 왜? 이런 빠시들이 나오는 것까지 요리를 할 거니까. 이렇게 오늘처럼 여기 지방이 없는 부위, 요거, 이게 오늘의 메인 재료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까지 하면 9등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제가 한 거는 5kg가 안 되고 4.5kg니까 이거 한 덩어리면은 그냥 안 봐도 비디오네. 9덩어리니까 500g 그 정도가 되겠죠. 물론 조금씩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근육이 좀 복잡해 보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통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식감들을 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조로운 살과 이런 애들은 오히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부위가 아니에요. 지금 방금 같은 부위를 썰었는데도 얘는 좀 더 복잡해 보이고, 지금 오늘 사용한다는 얘는 조금 더 단조로워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런 것들은 가끔은 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어서 뭉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굳이 잘근잘근 쪼갤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벌려서 쓸어주는 게 좋겠죠. 이건 안 봐도 비디오야. 이거는 무조건 맛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이걸로 삶을게요 오늘. 보여? 이게 얼어 있어도 보인다고. 이렇게 뭐 이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뭔가 굉장히 여긴 좀 다르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썰느냐? 저 같으면은 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썰어 놓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량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서 모양까지 맞추려면 이렇게 써는 게 좋겠죠. 이런 거 굉장히 맛있게 생겼잖아. 자, 잡설도 길었고 고기에 대한 얘기가 많았으니까 요거는 제가 하나씩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오늘 쓸 부위는 이거,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돼지고기 조림이에요. 동파육이나 순살 족발 같은 조리법에도 엄청난 포인트가 있으니까 한번 오늘 영상은 좋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찌개에 쓰는 게 낫겠죠. 그냥 찌개에는 뭔가 기대가 별로 없으니까.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돼지고기 이거 한 덩어리 남겨놨고, 요거는 600g 나왔습니다. 500g, 600g 크게 상관없으니까 상관없고, 그냥 고기 한 근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통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매직이 펼쳐질 거예요. 이거 꼭 한번들 여러분들이 따라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가스레인지 올려놓고 이거 올리고, 돼지고기는 완벽하게 다 녹은 상태가 제일 좋겠죠. 저는 조금 덜 녹았는데 그냥 넣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을 부을 건데 물의 양이 중요한데 별로 안 중요해요. 그거를 제가 일단 물 넣고 하고 싶은 말씀을 조금만 드리고, 오늘 영상 말 많습니다. 좀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물은 1.5리터 병에다가 받아갖고 다 넣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1.5리터에 600g 한 근의 고기를 삶기 때문에 작은 걸 준비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효율성. 근데 확실한 건 이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양이 많아져서 600g이면 6kg야, 아니면은 12kg야, 18kg야,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 통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이 차가운 물부터 끓는 시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지금 1.5리터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길어봤자 10분이면 끓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장사가 잘 되는 집이라, 뼈해장국은 제가 사실 120kg 정도씩 매일 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60kg를 하루에 삶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끓는 점 자체가 가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달라지죠. 보통은 40분 정도 걸릴 텐데 거기서 음식의 맛이랑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뜸을 들여도,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집에서 했을 땐 뜸을 들여도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더 끓여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끓고 나서 뚜껑을 닫고 뜸을 들이더라도 얘는 좀 더 빨리 식을 거 아니에요. 걔는 안 식을 거야. 물 자체가 100kg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애랑 얘랑 식는 게 똑같진 않을 거 아니야. 절대 다르죠. 거기서 뜸 들여지는 시간도 조금 다르니까 그거 감안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더 전문적인 거 원하시면은 제가 조만간 뭔가를 준비 중인데 글로 와. 자, 일단은 불을 켜줍니다. 빨리빨리 익히면서, 시간이 없잖아. 여러분들도 시간이 없고 나도 없고. 여러분들은 이게 1초지만 저한테는 10분입니다. 간하겠습니다. 이 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나 갖고 있을 것만 가지고 쓸게요. 일단은 대파. 이거 대파 같은 거 파란 쪽 특히나 그냥 넣어줍니다. 양 중요하지 않아요? 있는 거 남는 거 이건 뭐 별론데? 상태가 별로 안 좋네? 내지는 그런 것들 넣어줍니다. 그냥 그램수로 따지면은 이거는 지금 제가 60g 정도 넣은 것 같고, 요새는 햇양파 시즌이잖아요. 양파가 좀 큰 것들도 있거든요. 햇양파가 그렇게 꼭 맛있는 거 아니에요. 뭐 햇양파가 단이 어쩌니 이러는데 요리에 따라서 햇양파가 별로인 것도 많아요. 수분이 많아서. 이거는 양파 하나에 커서 350g 짜리인데
4등분하고 하나만 넣겠습니다. 이거는 100g이라고 그냥 잡을게요. 통마늘 넣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국물까지 나중에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마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요리는 아니에요. 뭐 냄새를 잡니, 여기다 월계수잎을 넣니, 뭐하니, 아니 맘대로 해.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일단 기본적인 것만, 국물이 맛있을 수 있는 거, 국물이 꼭 필요합니다. 제 마누라가 아구창을 저한테 의도 터져가지고, 야 이거 멍 들었는데 저 이거 누가 경찰에 신고 좀 해줘. 여기서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인간도 아닌 아부장은 마누라 아구창까지 날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와줘. 좀 많이 보고 좋아요 댓글 이런 것도 달려줘. 근데 뭐 그런 거 여러분들 할 일이 없잖아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의리 없잖아 우리는. 이렇게 끓여주면서 이제 간까지 할 거예요. 간을 하는데 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은 소금은 이게 다른 거 안 넣고 소금이랑 미원으로 간을 맞춘다 그러면은 간이 딱 맞네 짭조름하게. 이렇게 되면은 물 1리터당 꽃소금 10g이에요. 그러면은 간이 짭짤하게 잘 맞습니다. 소금만 넣어가지고는 근데 맛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물 1리터당 소금은 7g. 나중에 다이를 좀 더 여러분들이 한다는 가정하에 다시 다 넣고 뭐든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산한 요거에 대한 간은 자 다 계산되는 거. 나 컴퓨터거든. 하나 진간장, 양조간장 상관없습니다. 국간장은 하지 마시고요. 이게 향도 중요하니까요. 아무거나 비싼 거 싼 거 상관없어.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2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그래도 이거는 저는 뭐 생강 뭐 이런 거 안 넣고 제가 옛날부터 원래는 정종 많이 썼잖아요. 백화수복. 근데 그것도 안 쓸게요. 넣으면 좋은데 너무 간단만 찾아서 다음 영상부터 넣으려고. 알다시피 가는 마당에 뭘 못 알려주겠습니까? 이거는 맛술, 미림. 맛술은 제가 오뚜기한테 엄청난 팬이지만 미안하지만 미향 이건 달라요. 미림 이게 진짜예요. 요거를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맛술은 미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법의 은맥가루 1테이블스푼, 마법의 백색가루 1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후추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나중에. 음식은 맛도 중요하고 향도 중요하고 완성은 향이하지만 비주얼적인 것들부터 우린 다 봐줘야 돼요. 그죠? 예뻐야 돼. 이런 색깔로는 절대 예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캐러멜 있으면 캐러멜 쓰시면 돼요. 싸니까 노추, 다크 소이 소스 이거 있으면은 1테이블스푼 아니야. 좀 더 극적인 색깔을 만들어줘야 돼. 2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요거는 색깔을 내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요걸로 간도 있어요. 근데 간이 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색깔을 내는 캐러멜 대용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로 간을 맞춰서 하는 요리는 중국밖에 없어요. 태국이랑. 그러니까 아시아권, 동남아시아권 그쪽에는 요것만 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요리 많이 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간을 하는 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강 있으면 넣으시고 뭐 다 넣어도 좋은데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오향 넣겠습니다. 오향. 족발집에서 우리가 오향이라 고 뭐 감초도 넣고 계피도 넣고 하잖아요. 그런 짓거리를 우리는 안 해도 돼요. 이거 한국 거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 오향 그거는 치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 태국 게 많이 나오고 중국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익숙해서 이거 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함정이 있는 게 중국 제품 사줘도 돼요. 왜? Chinese 뭐라 써있나? Chinese 5 spices stew. 이 스튜를 위한 오향이라는 거야. 이게 사실은 중국 거라는 거죠. 중국 미워하지 마. 너무 미워하지 마. 여기 중국이 음식은 좋아. 나는 중국 음식은 나는 너무 사랑하거든. 자, 요거 2분의 1 테이블스푼 넣겠습니다. 요걸로 간단하게 향을 내는 거죠. 가격은 저거 한 봉다리에 1,000 얼마? 넣자마자 계피 향이 일단 제일 많이 시나몬 같은 계피. 시나몬은 아니야. 계피 향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제 여기다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거 넣겠죠. 근데 요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맛이 나요. 넘치지 않을 정도의 빠글빠글로 중간에 물이 줄어들어서 고기가 둥둥둥둥 뜨게 되나 고기가 막 보여. 그러면 물 무조건 추가해 주시고요. 이거는 넘치지 않을 정도의 빠글빠글이 아니고 약불로 끓일 거야. 약불로. 지금 이런 상태에서 불을 더 줄여. 진짜 약불이야. 진짜 약불이면 끓는 듯 마는 듯 뽀글뽀글 빠글빠글 바글바글 보글보글 중에서도 보글 뭐 이런 느낌으로 끓여줍니다. 왜냐면 저는 뚜껑을 덮을 거거든요. 다른 향신료 좀 뭐 생강이랑 이런 거 안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그냥 1시간 40분 99분 끓이겠습니다. 이걸 오늘 만들어서 오늘 먹는 것도 좋은데 내일 먹어도 되는 음식 자체가 아니고 저는 오늘 밤에 만들어 놓고 집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판매를 할 것 같아요. 한국의 국들이나 찌개 뭐 이런 것들은 그게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어. 별로 안 끓는 것 같지만 이걸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놓으면 얘기가 다릅니다. 오히려 이걸 넘칠까 이러면서 봐야 돼. 그리고 물 보충을 뚜껑을 덮는 이유는 덜 해도 됩니다. 아예 뚜껑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 음식들도 있는데 와 말 진짜 많아진다 오늘은. 네 일단은 끓일게요. 중간중간 물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뭐 앞뒤로 한 번씩 젓가락으로 이렇게 뒤집을게요. 자 이따 오겠습니다. 제가 까먹은 게 있어갖고 자 요거 삶은 달걀이에요. 이 삶은 달걀을 여러분들이 어떤 냄비에 끓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냄비에 맞게 많이 넣으세요. 그리고 같이 삶으세요. 삶은 다음에.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걀을 오래 삶을수록 탱글탱글해집니다. 이거 그리고 죽여요. 돼지고기 국물에 향까지 들어간
어마어마한 달걀이 되니까 꼭 내셔야 됩니다. 꼭. 아버장 진짜 많이 까먹네. 아까 양념에 제 굴소스 안 넣었죠. 저는 넣은 줄 알고 옆에다가 챙겨놓고 있는데 넣은 줄 알고 그냥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안 넣었어. 하여튼 건망증. 나 이제 곧 치매가 올라나봐. 자, 굴소스 1테이블스푼 꼭 넣어주세요. 자, 고기가 끓는 동안 저희는 사이드 디시 하나만 준비할게요. 이거는 양파고요. 양파 200g, 양배추는 50g인데 양배추는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양배추는 그냥 사워크라우트처럼 이게 나중에 결국은 요런 거랑 같이 먹을 때 훨씬 더 맛있는 느낌을 내기 때문에 안 하려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뭐 잘난 척하냐 할 수 있겠지만 안 하려다 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별거 없지만 일단 첫 번째 이거 너무 간단하니까 별게 없습니다. 조미료고 뭐고 안 들어가고요. 설탕 하나, 둘, 달콤하면서 새콤한 그 어떤 그런 맛을 낼 건데 여기다가 식초 넣어줍니다. 한만 식초 있으면은 오늘 롯데 많이 나오네. 근데 제품이 좋아요. 그게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식초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새콤달콤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는 옵션이에요. 옵션. 이거 라임 주스거든요. 그냥 만약에 집에 레몬 같은 게 남아도는 부르주아들이 있으면은 레몬 4분의 1개 그거 쭉 짜서 넣어주시고, 동남아 요리 이런 걸 좀 좋아하고 많이 먹고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저렴이들 이런 거 갖다 놓거든요. 요거 2분의 테이블스푼 이러면 산미가 확실히 강해지고 그 약간 냄새 맡아보면 알겠지만 그 독특한 그 향이 납니다. 식초랑은 달라요. 만약에 집에 파슬리 가루 있으면은 톡톡 쬐끔만, 진짜 쬐끔만이에요. 쬐끔만 이러면은 뭔가 향신료 같은 거 뭔가 한 느낌이 좀 나거든. 이런 게 보다 상술 요거 그냥 묻혀놓습니다. 이러면서 얘네들이 숨이 죽어요. 숨이 죽는 정도가 아니고 물을 엄청나게 뿜어내서 죽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레몬이나 이런 거 갖고 하면은 그 러시아 요리 중에 꼬치, 샤슬릭, 터키에서 시시라고 그러나? 샤슬릭, 시시 이런 거에 엄청나게 어울리는 그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절여 놓습니다. 물 좀 나오면은 뒤집어서 하여튼간 이게 좀 절여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만드는 시간 안에 충분히 절여져요. 자, 이렇게 타이머가 여기 시작하면은 타이머 끄고 지금 1시간 40분에 삶았기 때문에 저는 물 보충했습니다. 뚜껑 열면 냄새가 죽여요. 그냥 죽인다고 그냥 아예. 그래 불 꺼주고 이제 뜸을 들일 거야. 뜸을 어떻게 들이냐, 아무리 큰데 삶아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600g이든 6kg든 60kg든 삶을 때 뜸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식을 때까지 그냥 뜸을 들이세요. 이게 하이라이트고, 자 여기서 저희가 간을 볼 건데 맛있겠죠. 근데 우리 뭘 안 넣었어요? 설탕 안 넣었죠? 고기는 안 달아도 돼요. 근데 이 양념은 달콤해야 됩니다. 이게 이 음식의 특징이에요. 족발이나 이런 식으로 끓이는 거는 족발 달아야 된다고. 안 그러면 맛이 없다고요. 근데 지금 단맛을 맞출 거예요. 처음부터 단맛을 일부러 맞추지 않았습니다. 한 입 떠먹으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안 달아. 향도 좋고 간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자, 설탕 제 기준으로는 하나, 둘, 2테이블스푼은 무조건 넣어줘야 되고, 오늘은 반전이 많네요. 클리셰도 있고 이런 데는 이 설탕을 뜨거운 국물이니까 지금 설탕 2테이블스푼 넣었어도 그냥 바로 녹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한 입 인제 먹어보면 죽는 거지. 이게 있어야 돼요. 설탕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뭐 윤기를 추가하겠다 그래갖고 뭐 물엿이나 이런 거 넣어도 좋은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고 좋은 방법인데 저는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여기다 이제 마지막 음식 완성은 뭐다? 향, 꽈리고추 한 주먹 넣겠습니다. 그램수로 따지면 150g 정도 되는데 이거 넣고 이제 이게 식을 때까지 둘 거예요. 그냥 식을 때까지. 꽈리고추 먼저 넣고 향을 뽑아도 좋지만 이거는 우리가 요리에서도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 이대로 뚜껑을 닫고, 꽈리고추 향이 미쳤어. 없으면은 당연히 청양고추나 이런 거 넣으셔도 되고 뭐 안 넣으셔도 좋고요. 근데 넣는 게 제 음식의 완성을 위한 향을 위한 완성을 위해서 좋습니다. 완전히 식으려면은 최소 4시간 정도 기다려야 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차갑게 식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냉장고가 아니니까.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서 식히셔도 되고요. 업장이라면, 그리고 그 안에 물건이 많지 않다면 45박스나 워크에 넣었을 때 잘못되는 거는 이게 너무 뜨거운데 물건 쌓이는 게 너무 많아서 걔네들이 해동이 되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 맛에서는 영향은 크게 없습니다. 상온의 온도와 맞추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4시간 정도 기다리면 완벽하게 식을 거예요. 완벽하게. 어려운 영상이니만큼 그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오래 뜸을 들이세요. 오래오래 뜸을 들이고 그냥 완전히 다 식을 때까지 뜸을 들이신다고 보면 돼요. 저는 연기가 좀 나는 이유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잠들었어. 옷도 바뀌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데웠어요. 안에 고기가 따뜻해져야 되니까. 그래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건. 고기가 풀어져도 좋을 정도의 극강의 부드러움, 그런 걸 가지고 고기를 꺼내줍니다. 이 꽈리하고 이런 건 고명으로 얹을 거고요. 당연히 계란도 안에 있죠. 이건 뭐 풀어질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당연히 잘 익었고, 이게 매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건져주고, 이런 거는 돼지 뒷다리로 해도 사실은 맛있어요. 그러니까 닭 가슴살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변태들은 이걸 엄청 좋아하죠. 사실은 가슴살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냥 제가 별로 안 먹고 안 좋아하는 것 뿐이지. 달걀도 얘네들 이렇게 넣어놓으면 좀 색깔도 그렇고 이거 정말 맛있는 장조림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써는 거는 그냥 썰어서 그냥 수육처럼 드셔도 되고, 맛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담아서 먹어보기 전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럼 이 육수는 버려야 되나요? 아니요, 이거 냉동실에 얼리셨다가 다음에 끓일 때 여기다 넣고 끓이시면은 고기 육수랑 이런 것들 때문에 냉동실에 얼렸다가 다시 끓이시면은 훨씬 더 맛있습니다. 물론 그때 간을 조금 더 오히려 추가를 해야 돼요. 물도 날아갔기 때문에 물도 조금 추가를 하시고 비율대로만 하시면 되죠. 요걸로 어쨌든 겉에 소스를 조금 만들게요. 이거 육수로. 이 육수를 재진 않을 겁니다. 이건 전혀 재는 거하고 중량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국물을 소스를 낼 만큼만 내고 불을 켜주고 약한 불로 그냥 켜놓으세요. 그리고 전분은 이건 2분의 1 테이블 스푼도 좀 많아요.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요리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감자 전분, 옥수수 전분, 고구마 전분 상관없습니다. 저는 고구마 전분을 일부러 준비한 게 고구마 전분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분의 차이점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런 거 농도 잡는 거에서는 대량으로 할 거 아니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물 1테이블스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걸로 끈적하게 안 된다면은 전분의 농도가 아니고 전분의 양이 부족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소스가 너무 많이 담겼다. 그래서 저는 넣으면서 이걸 휘저으면서 넣습니다, 보통. 그리고 조금 넣고 이렇게 봐. 너무 뻑뻑하면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극혐. 여기서 물처럼 흐른다. 이거는 조금 덜 됐고 넣으면서 자, 이렇게 약간 살짝 되직한 게 아니고 이제는 물 같지 않은데? 좀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이런 정도가 되면 된 거예요. 왜? 이거를 소스를 시켜놓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따 먹는다? 아니면 판매를 하겠다? 뭘 하겠다? 다른 요리 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앞다리로 탕수육을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뜨거울 때는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액체같이 쫙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식잖아요. 그러면은 아니면 중탕으로 좀 더 식거나 중탕으로 가열을 계속하게 되면 점점 농도가 진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담아서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아갖고 저 계란, 뭐 밥, 그리고 소스 그거 만드는 거 쭉 뿌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꽈리, 그리고 양파는 이거 새콤한 거 사워크라우트 이런 느낌의 양배추까지 살짝 일부러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워크라우트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김치처럼 발효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재밌고 맛있게 먹자. 여기다가 무생채 같은 것까지 얹으면 저는 상품성이, 왜 근데 이런 거는 파는 집이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먹는 그런 음식만 먹어. 그러니까 이런 걸 해놓고 기다림이 너무 힘든 거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야, 야 뼈대기 먹으러 가자, 해장국, 순댓국 먹으러 가자, 뭐 거의 이런 식이지. 이게 아무리 맛있다 한들 사람들이 그게 뭐야? 뭐 족발덮밥?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야 몰라, 나중에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니면 SNS나 이런 걸로 주작질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제가 일단 크게 한 입 떠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감동의 쓰나미야. 우리 한방에 우와 하는 거 봤죠? 이건 밸런스가 소스부터 너무 완벽합니다. 향, 그리고 요거 양파랑 요거 궁금하죠? 양파만 하셔도 되고 양배추까지 같이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손끝에 묻은 것만 먹어도 약간 김치를 먹으려는 것처럼 느끼함이랑 이런 건 일도 없고요. 녹아. 얘 때문에 약간의 상콤함도 퍼지고. 저라면 지금 제가 고추식초를 요새 다 먹어갖고 그 냉면에 타 먹다 보니까 다 먹어갖고 따로 준비를 못했는데, 저는 고추식초 그리고 매운 거 좋아하면 청양고추 아니면 베트남 고추 같은 거 짱짱짱짱 썰어갖고 얹으면 진짜 맛있네. 이건 계란도 궁금하죠? 계란 이거 뭐 안 맛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계란 장금이가 와도 그냥 뺨 따고 후라가 갈리는 그런 맛이야. 장금이가 와도 이런 계란 장조림은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고기를 크게 썰어서 한 점 얹고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한번 봐주면서 한 입을 먹으면, 먹방 하려는 거 먹고 갈게요. 이거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꼭 하세요. 꼭 해보세요. 올해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최소한도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꼭 보고 따라 해보시고, 뭐 레시피 같은 것도 정리해 놓으시면 아마 평생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평생 해먹으라가 아니고 평생 중에 한 번은 쓸 일이 있겠지. 근데 그때 가서 제가 하는 대로 하면 빠꾸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가자 때려 넣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영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요리 스킬이나 어떤 그 이해도가 한결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누굴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누가 누굴 가르쳐? 갑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제가 직접 다 한 땀 한 땀 만든 거니까 믿고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고기, 순댓국밥, 그리고 앞으로 나올 뼈해장국까지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것 같은 레토르트나 냉동 제품이랑은 그 수준이 많이 달라요. 일단 특국밥으로 7종이고 순댓국, 돼지국밥 이런 것들은 건더기 중량은 실중량이 200g이에요. 물론 순댓국밥은 5조각 정도가 100g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100g 정도 되는 거고요. 비율은 제가 잘 맞게 맛있게 넣어놨으니까 그냥 드셔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쪽에 있는 이 소고기 국밥들은 제가 삶아서 슬라이스해서 여기다 넣은 거, 우볼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넣어서 넣는데 실중량 100g씩 넣습니다. 로스가 50%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중량은 원래는 200g 정도에 되는 원물을 삶아가지고 손질해서 넣었더니 100g 정도가 되는 거고요. 심지어 그게 1인분입니다. 이게 양, 맛, 퀄리티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자신 있습니다. 여기 밑에 고정 댓글 보시면은 회원가입 같은 거 안 하시고 네이버 페이 같은 걸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5팩씩마다 무료 배송입니다. 6팩 이렇게 안 되고요. 5팩, 10팩 무료 배송을 받으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장 싸게 하려고 하니까 한 번만 사서 드시면은 100% 아부장의 단골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저희는 배달에서도 충분히 남길 수 있고 밥킹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들의 호기심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실제로 아주 괜찮고요. 이렇게 원팩으로 하시든 아니면은 싸게 해서 순대랑 모든 거 다 제가 썰어갖고 풀어서 담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원가율도 훨씬 내려가니까 순대국밥 20%대로 내려가요.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시고 제 거는 드셔보시고 괜찮다 그러면은 제가 제 것처럼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해보겠다 이거죠. 꼭 드셔보시고 연락 주시고요. 창업 비용은 진짜 최저로 할 수 있게 했어요. 왜냐면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 간판 저는 절대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원하시면 해드릴 수도 있고 많은 걸 도와드릴 수도 있는데 저한테 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간택기만 놓고도 웬만하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다른 데들 많이 알아보셔도 좋다고 하는 게, 제가 아마 내는 조리품들이 업계에서 최저가일 거예요. 관심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안녕히